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콘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이 AI 거품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펀드 매니저 설문 참여자의 대다수가 기업의 이 자본 지출이 너무 많다고 한 것은 20년 만이라고 하는데 꺼지지 않는 AI 거품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본 지출 자체가 근데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AI로 이관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필연적인 지출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들 간에 있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자율화, 자동화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당한 지출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재무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출적인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타 기업들 대상으로는 조금 더 손해를 보는 재무제표를 발표하게 될 수는 있다라는 우려는 있는 건 맞습니다. 네, AI 거품론 관련된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이슈 안 다룰 수 없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장 마감 후에 공개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전망치를 얼마나 큰 폭으로 상회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 얼만큼 잘 나와야 이 시장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의 분기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2년 전까지만 해도 분기 성장이 거의 뭐 87%가량의 성장세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두 자릿수 초반대인 12%, 14%이 정도까지도 이제 분기 성장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 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대 수준의 분기 성장까지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엔비디아가 고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볼 때 9%대의 컨센서스를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의 가속도만 봤을 때는 컨센서스를 공격적으로 상회해서 두 자릿수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근데 다만 이제 두 자릿수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증시 랠리에서의 호황은 조금 더 장기화될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전 분기의 그대로의 흐름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흐름을 이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 이 마이크 버리가 이야기한 GPU 감가상각 기간에 대해서도 젠슨 황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요거는 좀 제대로 파헤쳐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감가상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보다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칩셋을 구매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타 기업들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격하는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본인들의 생산 칩셋들을 거의 100% 회전시켜 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즉 이제 2분기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H20에 대한 칩셋 부분만 한번 이제 감가상각 처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다가 팔려고 일부러 다운그레이드된 칩셋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트럼프 정부로 인해 가지고 수출에 대한 제한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4.4빌리언 정도를 감가상각 처리를 해버렸었고요. 1빌리언 정도만 이제 부분 판매를 통해 가지고 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3분기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분기에 공격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전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일반 서버 칩셋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텀으로 감가상각을 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AI 칩셋들 같은 경우에는 초고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칩셋들 자체의 진화 속도가 이전 대비해서 분명히 빨라진 텀이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생산했던 H20뿐만 아니라 H100 같은 제품들도 감가상각 처리의 텀을 5년이 아니라 2에서 3년 정도로 좀 더 짧게 쳐서 끊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사실 엔비디아가 H100이나 B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생산하자마자 바로 파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서의 재고 상각감 문제를 제기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다른 기업들 이제 구글은 아니죠. 구글 말고 이제 AWS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샀던 그 칩셋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가상각 처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다른 기업들한테 타격이 더 크면 컸지 엔비디아의 본체의 타격이 좀 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이 7% 정도 있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시장뿐 아니라 전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시장의 변동성 실적 발표 후에 얼마나 커질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자체 시총 규모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AI ETF들 그리고 테크 ETF들의 동반 움직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7% 정도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은 2%대에서 3% 중반 정도까지는 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총 자산 유동 규모가 그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외에도 지금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도 또 동반적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충격이 실질적으로 뭐 장기화돼서 패턴화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AI 업계의 추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계속해서 관찰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매출 증가율이 대부분의 기업들한테서 점점 떨어져가는 패턴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율의 감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선 한번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대규모 조정에 대한 언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슬라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운영을 테슬라가 받았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단계를 또 하나 거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주주총회에서 제시했던 로보택시 관련된 목표들을 좀 수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애리조나가 워낙 좀 테슬라에 대한 지원이 빠르긴 했어요. 이전에 이제 관련된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가 주고선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승인 부분을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 자체가 이런 승인들을 받는 거는 정상적인 이제 패턴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주들에서 전부 다 이제 승인을 받아서 본인들의 목표치를 미국의 전체 주에서 이제 절반가량에다가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상용화를 넓혀가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도달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제 특정 주에서의 승인 가능성 부분이 사실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테슬라 주주들의 기대감은 거의 모든 주들에서 추후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도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12월까지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XAI 건이 잠깐 있었는데 XAI는 사실상 이제 테슬라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60%가량을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유동화를 위한 목적, 그다음에 XAI의 추가적인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테슬라 쪽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테슬라에서 이런 자본 지출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 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태라서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AI가 추후에 협업 가능성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XAI가 굳이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테슬라랑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여서 반드시 이게 필연적인 지출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XAI 관련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